3월 내내 학교를 개학하지 못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원격 교육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격 수업 이대로 괜찮은지 짚어봅니다. 자녀의 원격 수업에 부모들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의 질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소중한 비전을 찾아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소공자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MC를 맡은 김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은 저는 저승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전문가 분위기 뿜뿜. 코스가 이야 덜덜덜이네요. 예. 유명 대학의 입학 사정관 선생님부터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전문가분들까지 함께 모셨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고민, 학업에 대한 고민이 싹 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저는 사실 아이 6살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얘를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지? 지금부터 해야 되나? 아니야, 지금은 이럴 거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고민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또 간이네 엄마도 오셨다고요. 저 지금 다크서클 떨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막 저기 명치까지 막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힘듭니다.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노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매일매일이 전쟁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간니니를 보거든요. 네.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은 못 보였어요. 정말 폭신 유후. 애들이 열심히 놀기만 하더라고요. 네,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그렇습니다. 노는 게 공부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 나이 때는. 또 저랑 이렇게 통하시는 게 예, 저는 맞네요. 사실은 공부는 좀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주의거든요. 배워가려고 왔습니다. 예. 70만 구독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간니니니 그렇게 사랑과 열정으로 놀기만 하는 걸까요? 공부는 과연 하는 걸까요? 그 고민 사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 수업 시간만큼 집중을 하는 거 맞아요? 잠깐. 네. 카나, 수업 오늘 어떻게 들을 거야, 온라인 수업? 성규씨하고 영화 한 편만 뭐. 집중해서 잘 들으슈. 외모에 한참 신경 쓸 나이라. 고통의 시간으로 접어드셨습니다. 카나, 금방 공부하고 있지 않았니? 쉬는 시간이잖아. 2, 3교시까지 하면서 쉰다면서요. 그렇게 안 할 거야. 방에 저런 게 없어야 돼요. 지금 공부하는 거 맞아요? 이제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이제. 어디 가요? 소파로. 아니 얼마나 했다고. 엄마, 1교시를 다 들었으면 쉬어야죠. 저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공부할게요. 말은 잘해. 아유. 10분 지났어. 빨리 이제 하자. 2교시 들어야지. 나 여기서 친구도 만났는데. 핸드폰 게임 하는 거죠. 우리 애도 저러더라고. 또 친구들 만나서 거기서 또 막 수다를 떨어요. 아. 지금 공부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딴짓 하는 거죠, 지금. 공부할 땐 공부해야지. 응? 자, 치우세요.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어. 빨리 나. 얼른. 아유, 정말! 아우, 땀나. 제가 보기엔 공부하는 모습을 보지는 않았고 공부하는 척하는 모습만 본 것 같아요. 공부 안 하죠? 아니, 뭐, 물론.
매번 저러진 않아요. 공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60% 정도는 이제 좀 저렇게 집중을 오래 하지 못하고 딴짓을 좀 많이 해서 저랑 이제 전쟁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과 공부 시간을 정해주지만 가정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공부 시간하고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 자제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제력을 기르려면 자기 계획이 좀 필요한데요. 본인이 오늘은 이 정도, 뭐 내일은 이 정도, 또 쉬는 시간은 이만큼 이렇게 정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세우라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페이지 하고 엄마 나 30분만 쉴게요. 이러면 버럭하죠. 버럭! 공부한다! 이게 나오잖아. 아니, 혹시 어머니는 전화할 때 공부했습니까? 아니죠. 아니 그럼 나는 공부를 안 했지만 애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요. 해야죠. 해야 합니다. 뭐 아이들은 놀면서 크는 게 맞으니까 놀아야죠. 저기 수행님 같은 대답이 아니신데요. 입시 전문가시라면서요. 가장 우수한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일까요? 아니면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노는 학생일까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노는 학생이 뭐라든 잘하더라고요. 근데 왜 엄마는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놀면 그때 불안해해요? 애기가 놀고 놀기만 하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근데 그게 사실은 부모님의 이기적인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빠 놀아줘 이러면은 야 공부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승민 씨 자녀분 같은 경우는 아빠가 귀찮아서 놀이하시고 싶으셔서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방송 나가도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잠깐만요. 그런 부모님들이 안 계시느냐라고 여쭤본 거죠. 아니 수습이 이미 늦었어요. 저는 저희 현장에서 보면 보통 5세에서 9세까지 아이들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아이들이 쭉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어린 연령대이기 때문에 매일 할 수 있는 분량을 아이와 의논을 해서 정해요.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집중도가 한 길어야 20분 정도. 그러면 20분하고 1시간 놀고 20분하고 1시간 놀고 아니죠. 1시간을 각각의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목을 해도 굉장히 아이들이 재미있게 집중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니니니 같은 경우도 간니니니가 만약에 수학을 한 페이지 한다. 그러면 국어 한 페이지.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른 영역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지금보다는 집중력이 쌓이지 않을까 싶고요. 수학 한 페이지가 다음 주면 2페이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어머니께서 뭘 해주셔야 되죠? 칭찬! 그렇죠. 격려와 칭찬. 예, 여기 필요한 거죠. 나이별로 집중하는 집중도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집중력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붕어는 3초, 사람은 30초 정도. 30초 정도. 집에서 나설 때 내가 이걸 골똘히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다가 문 밖을 나서서 차문을 여는 순간에 내가 뭐 생각했지 하고 놓친다는 거죠. 또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데 제일 긴 시간이 수학 시간, 수학 영역인데 이 시간이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100분간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집중력의 목표예요. 우리가 100분은 공부한다인데 100분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뭐 130분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6살은 그럼 몇 분부터 해야 돼요? 앉아 있는 게 먼저예요. 집중보다.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20분 동안 앉아 있다가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애가 제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새벽에 목이 말라서 깼는데 한 5시간 정도 지나는 것 같더라고. 그때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 애가요? 그럼 집중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아빠를 보았나? 자기가 좋아하는 건 집중을 하는데 공부는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써서 생각하는, 집중하는 시간은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하고는 좀 다르죠. 명문대 출신을 많이 보셨잖아요. 명문대 출신의 집중도는 탁월하게 다르죠? 대체로 굉장히 뛰어나죠. 예컨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독서 능력은 이 정도는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적어도 한 200쪽 이상에 되는 책을 단숨에 쭉 읽고 그걸 이 안에 뭐 들어있었어라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아니 나는 이거 읽다가 보면은 아니 한 3줄 읽다 보면은 4줄째 앞에 3줄이 뭐였지? 그럼 되죠. 그렇잖아 우리 보통. 예. 서울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읽었다고 얘기한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자그마치 600쪽이에요. 그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룹들은 600쪽짜리 책을 그냥 며칠이면 읽어요. 내용이 이제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 읽고 나서 아, 이 책의 문제점은 뭐야? 옛날에 태어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수행님도 그렇게 읽으시죠? 제가 어릴 때는 책이 없었어요. 이렇게 수습을 하는군요. 네. 아니 선생님 저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웹툰이라든가 게임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래 보고 미드 같은 거는 그냥 쫙 몇 날 며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사, 뭐 좀 딱딱한 그런 전문적인 글들, 뭐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이들도 발달 특성이라든가 기질에 따라서 현저하게 달라요.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전 조작 시기에 우리 직관적 사고를 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면 활동 위주보다는 교구 활동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우뇌를 자극하는 그런 수업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 기질적으로 또 정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색칠 공부나 이렇게 정적인 활동으로 집중력을 길러주고 또 의외로 기질이 아주 활동적이어서 이렇게 활동적인 친구들은 이렇게 핸드폰 게임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뭐 보드 게임이라든가 승부가 났을 때 순간 집중력을 고도로 발휘를 하는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마다의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의 집중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하시고 특징, 기질, 발달적 수준 여기에 맞추어서 집중력을 차근차근히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킹맘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이제 봐야 되는 이 상황인데 아이에 딱 붙어서 할 수 없는 주부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의 집중도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니블마마님은요. 처음부터 잔소리를 막 한 건 아니잖아요. 지지성이 없다고요? 바로 어른의 시선 아닙니까?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해주는 게 또 도움이 될까요? 저 뭐 어떤 스타일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소공자 영상을 통해 초등 입학을 앞둔 우리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내용 잘 들으셨죠? 이제 아이들의 소중한 비전 아소비에서 초등 입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초등학교 입학 준비 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서 교육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입학 전이라도 학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미리 읽어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에 접하게 될 부분들을 다양하게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따라하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체험할 것을 선택하여 즐겁게 참여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초등 입학식을 하고 나면 가정통신문으로 준비물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에 있는 준비물을 철저히 챙겨주시고 특히 저학년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에 학년, 반, 이름을 써붙이도록 합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은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셔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능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줄넘기 활동이나 그리기 대회, 리코더 연주 등과 같이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예체능 준비는 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교과와 관련하여 동식물을 직접 키워보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동식물을 키우면서 관찰력과 책임감, 자존감과 사회성 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잘 참여하도록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저학년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책상의 시간표에 맞는 적절한 교과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꺼내라고 하는 교과서를 잘 꺼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의 성향에 따라 모르는 것이 생겨도 질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업 내용을 모르는 채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과목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과 시간 안에 활동을 끝낼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활동을 끝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업 후 활동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알림장을 잘 써서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학교 알림이 시스템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잘 알 수 있지만 아이 스스로 학교 학습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알림장 쓰기는 미리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자기 물건을 두고 오면 분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물건은 자기 스스로 챙기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숙제는 아이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습으로 인해 학교 숙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숙제는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숙제 외에는 숙제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가방을 챙기는 것은 저학년 때는 부모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잘 챙기는 연습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연습과 준비는 아이가 학교라는 사회에서 생활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행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방향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학사력은 꼭 참고하셔서 학부모 교내 연수와 같은 공식적인 행사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의 학교 생활을 볼 수 있는 공개 수업은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참여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은 아이의 학습에 관심이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가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각종 행사 참여는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 봉사를 통해 아이가 생활하는 환경도 알 수 있고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학교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어머니회, 급식 도우미, 안전둥지회, 보행 도우미 등 학교 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직원들과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무엇보다 학부모님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 앞에서 선생님을 높여주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지킬 때 아이는 선생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감사의 손편지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하고 학교 행사 및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이 생기지 않도록 또래와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싫음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배려하는 마음과 약속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입학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의 생활습관 지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려다주는 기간은 입학 초에는 교문까지 데려다주지만 조금씩 가는 길을 알려주며 서서히 혼자서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수면은 아이들이 등교를 위해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수면 습관을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옷 입고 벗기는 날씨에 따라 옷을 입고 벗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바른 자세로 앉기는 일정 시간 바르게 앉아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화장실 스스로 사용하기도 학교에서 스스로 혼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편식 습관 고치기는 알러지 음식이 아니라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아침밥 먹기는 아이들의 오전 시간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8번째, 전날 가방 챙기기와 준비물 준비하기는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준비하며 학습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날에 챙기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꼼꼼히 준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공부에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을 키워주는 아소비 교육 프로그램 입학 설명회 2탄은 11월에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